일기 쓰기는 나와 대화하는 시간. 내 보물은 일기장이다. 글을 쓰기 시작한 67살부터 31년째 일기를 쓰고 있다. 매년 한 권씩 쓴 일기장이 쌓여 이제 30권이 넘는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 최고로 귀한 것이 단연 일기장이다. 나의 숨구멍이자 내 역사의 기록. 일기를 쓰면서 나를 만난다. 나는 일기를 통해 성장해 지금의 내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한 일기를 쓸 것이다. 목숨만큼 일기가 쌓인다니 멋진 일이다. 흥버튼 다이어리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왔는데요. 실제로 썼던 다이어리들입니다. 아주 많죠. 제가 일기 덕분에 말도 잘하게 됐고요. 생각 정리도 분명하게 하게 되고 책도 쓰고 강연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죠.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가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할 수 있어요. 마치 서기관처럼.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나만 알잖아요. 내 인생의 사건들과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감정들을 고스란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죠.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얘기를 계속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런 것처럼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은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단어로 나와요. 단어가 결국 단서가 돼서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현재의 내 목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내 안에 고민들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멘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순간마다 계속 물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처럼 제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써봤잖아요. 아쉬웠던 점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노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았던 걸로도 썼었는데요. 이 가죽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벗겨져요. 2010년도 거니까 15년 전이네요, 벌써. 또 얇아서 글을 쓸 때 한계가 있어요. 조금 커진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써봤는데요. 글씨를 저는 이렇게 깨알같이 쓰긴 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 만년 다이어리의 특징인데요.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몇 년도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노트의 크기가 커졌어요. 왜냐면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이 생겨요. 올해 썼던 것 중에도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2019년 쓰여 있죠. 이런 다이어리는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 건지. 그래서 저는 이 형태, 책 크기 정도의 다이어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저만의 다이어리를 쓰는 방식이 생겼어요. 그렇게 직접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죠. 가죽의 느낌이 나는 표지라서 만졌을 때 고급스럽고 질감도 좋습니다. 또 흥버튼 캐릭터가 이렇게 금박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기 때문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가장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요,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쓸 때 이렇게 맨 앞에 글을 썼어요. 2025년 건데요. 사랑하는 흥수야, 이번 생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 너는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거야.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를 쓰면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혼자서 격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2025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나오죠.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일에 주목했고 어떤 일에 열의를 보냈고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롭게 시작하고 싶죠? 그렇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써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다이어리를 안 썼다? 너무 좋죠. 여기다가 쓰면 되니까 사진첩 보세요. SNS 보세요. 그렇게 쫙 보다 보면 내 발걸음마다 소중했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쓰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25년 동안 그 중에서도 10개를 딱 뽑아보세요. 2025년 나의 10대 뉴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가 1부터 10까지 나와요.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내가 가장 가슴이 뛰었고 설렜던 건 무엇인지를 써보세요. 저는 이걸 2009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16년째 나의 10대 뉴스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쓰고 또 썼다. 작가로서 책을 냈던 것과 KBS 라디오 출연을 하면서 원고를 썼던 것들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쓰고 또 썼다.
또는 해외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 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해외를 거의 못 갔어요. 그게 한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인지 휴가가 있거나 글을 쓰러 갈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를 되게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에 썼죠. 이처럼 10대 뉴스를 뽑다 보면은요, 내가 인생에 어떤 점을 가치 있게 두는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소중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했던 게 가장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반면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인맥을 넓히는 거에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2026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좀 나와볼래? 같이 달리기 할 건데 너도 올래? 이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면 2026년에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겠죠.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아도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내 우선순위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토대로 새해를 계획해보세요. 왜냐하면 나란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가 아니까요. 이렇게 2026년 한 해를 아주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점인데요. 나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감정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옆에 보면 흥 버튼의 표정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7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일기를 잘 쓸 수 없다. 이런 분들은요, 나는 맨날 반성하는 것만 써요. 저는 맨날 뭐 먹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뭐 했는지만 기록하니까 똑같은 말만 해서 재미없어서 멈췄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맨날 특별한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특별한 일기는 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하루 24시간 동안 이걸 통째로 쓰느냐, 아니면 16분 동안 느꼈던 그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감정을 쓰느냐,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 단어를 많이 알면 좋은데요. 그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기쁜 날이 있어요. 그러면 환희칸에 와서 어떤 마음이 내가 끌리는지 보는 거예요. 기뻐서 날뛰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면 나는 오늘 기뻐서 날뛰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일기를 쓸 수가 있겠죠. 또는 환희, 즐거움, 미소, 무표정, 시무룩, 슬픔, 화남, 각종 감정들이 다 담겨 있어요. 매일같이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다, 행복하다, 짜증난다 이런 뻔한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기록을 또 해야 되는데요. 10월 달력에 써봤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제목칸이 있어요. 제목을 달면 그 안에서 이야기가 촘촘하게 흘러가요. 드라마도 여러분 제목이 다 있죠? 제목이 있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뭔가 느껴지면서도 알쏭달쏭하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쓰지 않게 되면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반드시 제목을 쓰고 일기를 써왔는데요. 제가 제목칸을 만들었어요. 날짜별로 칸이 있어서 그 위에 제목을 쓸 수 있어요. 여기에는 했던 일들을 씁니다. 그리고 빨간색 줄을 쳐놨는데요. 예를 들면 10월 5일 2시 성북 소방서에 강연하는 순간을 인상적이라서 빨간색 밑줄을 쳤고요. 제목에 소방서 첫 경험 이렇게 썼어요. 소방서에 간 건 처음이었고 그 안에 방제실도 구경하고 소방 공무원 분들께 제가 강연을 했었어요. 대화법을.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동안 소방 공무원 분들께 받았던 고마운 점을 갚을 수 있어서 재미났던 순간이었어요. 또 여기 보면 네모난 조그마한 칸이 있는데요. 저는 원래는 몸무게를 기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하루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횟수나 시간, 숫자 같은 거 기록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록하세요. 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 중에 강렬했던 감정을 느낀 거 있죠? 그 이야기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일기를 쓰는 일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죠. 우리 일기에는 제목칸이 있고요. 또 옆에는 작은 네모칸이 있는데요. 날씨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궁금하더라고요. 1년 전에도 날씨가 이랬나? 1년 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었나? 그런 걸 물론 검색해도 괜찮지만 1년 전 오늘은 어떤 날씨라고 느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제가 날씨를 쓰게 됐는데 여기에도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일기를 쓰는 일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으니까 저는 알아요. 내가 왜 이날 일기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했는지. 저는 이날 달리기도 했었고 요가도 했었고 친구들 만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나는 일기를 썼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요, 하나하나가 나만의 단편이에요. 소설 단편집처럼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엄청 뿌듯해요. 그렇게 연말에 다시 한번 2027년형 흥버튼 다이어리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 올해 나의 10대 뉴스 뽑고 내가 만들 2027년 쓰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맨 뒷칸은 무지로 되어 있어요. 밑줄이 없죠?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일기는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글이 아니잖아요. 가장 진솔하게 솔직하게 쓰세요. 내 글씨는 악필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시나요? 악필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쓰지 않았던 거예요.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꽉 차여 있을 때 기쁠 거고요. 일기를 잘 쓰는 방법은요, 제가 30년 차지 않습니까? 몰아 쓰시고요. 밀려도 괜찮아요. 그날 써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밀리면 자괴감에 빠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언제나 몰았습니다. 2주치, 열흘치, 어떨 때는 한 달치. 근데 그걸 잘하려면 계속 일상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놔야겠죠? 그래야만 사진 보면서 일정 보면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제가 올해 썼던 것만 보시더라도요, 아주 그냥 빼곡하게 되어 있죠. 뒷칸은 여러분, 저는 필사를 많이 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쓰는 이유는요, 이걸 다시 보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필사를 하면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기록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좋은 말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쓰면서 한 해 동안 돌아보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면 아, 그치, 내가 이런 것들 배웠었지,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러도 쓸 수 있으면 2권을 쓰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저 역시도 2026년부터 흥버튼 다이어리를 쓰겠지만 그전엔 스케줄러 용도로 썼던 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스케줄러로 쓰는 거라서 보면은 좀 지저분하죠? 왜냐면 스케줄러는 약속이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노트가 많이 있어서 제가 초고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2권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하나는 내가 했던 일을 기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일을 기록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나눠 씁니다. 일기, 올해 10대 뉴스, 필사, 강연에서 들었던 귀한 말들 여기에다가 쓰고 간직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줄러도 간직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 또는 기획, 구상,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같이 써요. 또는 미팅했을 때도 갖고 가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2권을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한 권 써도 돼요. 저는 특히 선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주 쓰는 선물이 가장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늘 소지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죠. 매일 볼 수 있으면 좋죠. 그게 다이어리만한 게 없어요. 기록하면 말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공감할 수 있고 대화거리가 무궁무진해져요. 그리고 내 삶이 더 알차져요. 저 역시도 일기를 쓰면서 혁혁한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쓰세요. 흥버튼 다이어리가 도와드립니다.